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3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29일 날 터키에서, 오늘이죠, 터키에서 5차 회담이 있는데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립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땅을 전부 회복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은 내줄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 중립화가 될 건지, 아니면 돈바스를 왜 더 많은 땅을 원할지는 봐야겠죠. 어쨌든 푸틴으로서는 그냥 빠져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일부 땅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장 중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잠시 있었어요. 요즘 2년물, 10년물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5년물하고 30년물이 금리 역전 현상을 잠시 보였어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단기채는 매도하고 장기채는 매수하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저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에서 이제 확산세가 진행이 되면서 상하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순환식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가 하락을 좀 더 부추긴 상황이 됐다고 하죠. 유가 하락을 부추기시면서 주가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어디가 주식 분할 얘기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면서 7% 정도 상승해서 나스닥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5월달에 금리 인상을 이제 0.50bp,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확률을 71%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장단기 금리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제법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체계, 물론 이것이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좀 확인해야지만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안 좋았던 부분, 이걸 제외하고는 중국의 상하이식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유가 하락,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 주식 분할. 어제는 정말 재료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 근래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재료가 정말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화두는 그거잖아요.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인데 이게 빅스텝으로 가고 있고 올해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호재가 있어도 사실은 잠식시켜야 되는데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특이한 케이스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꽤 있었긴 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결국 악재가 막판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시켰던 걸 제대로 돌리는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요.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후반에 3월 고용지표가 나와요. 3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 고용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악재를 너무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큰 죄로가 시장을 덮을 거다. 그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터는 과정이 아닐까,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 시장을 반등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세로 정말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역적 리스크가
인해 빠졌던 주가를 거의 다 되돌렸어요. 다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참 어려워진 거지 시장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 이 하나만 지금 남아 있고 이거로 인해 장단기 금리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는 0.27%였고 나스닥 1.3% 올랐는데 나스닥의 상승에는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컸죠. 주식 분할 한다 그래서 뭐 7%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애플도 요즘 뭐 호재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기업도 나스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다우는 이제 60에서 위로 올랐어요. 사실 어저께 이탈 가능성 한번 제기했었는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봉에서는 아직 그 여기 후행 스팬이 다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아직은 좀 싸움하는 과정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를 정말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가능성이 100% 없다 뭐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3% 올랐지만 다우하고 키높이를 맞춘 거예요. 21선까지, 20주선까지 보시면 다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 20주선까지, 그쵸? 키높이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네, 뭐 해서 이렇게 저기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위치로 갔다 오는 상황이었다.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1220원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본장에서 원달러가 1227원에 끝났고요. 여기에선 1225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높은데 주가가 오르는 건 참 특이한 케이스죠. 원달러 이렇게 오르는데 원달러는 금리 인상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죠. 근데 시장이 큰 재료가 뜨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락했다가 코로나가 회복도 못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백신도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봉쇄하면서 뭐 확진자를 줄이는 모습 보이면서 뭐 올라왔던, 그러니까 공포의 담을 타고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유동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원달러마저 오르는 이 상황은 이게 좀 올바른가, 시장이 버티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배운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꼭 제가 드리는데 시장이랑 와서 가끔 갈짓자를 가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배운 자리로 가는 게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건 뭡니까? 주식과 환율은 반비례한다. 시간차를 두고 뭐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대차거래 증가에도 2,700 안착 시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차거래가 지금 뭡니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잖아요. 주가가 올라오면 대차거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역발상하면 맞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차거래가 늘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차거래가 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차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대차거래를 늘려가지고 쇼커버링 하기 위해서 늘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실 보는 건데. 이게 지금 대차거래가 늘고 있다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결국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이 내포된 것을 시장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지 않을까. 물론 쇼커버링 주가가 더 오르면 쇼커버링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오면 올릴수록 대차는 더 늘어날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상승은 일시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추세의 전환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대차거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